여러분, 당신의 가족 여행은 정말 행복하기만 했나요? 오랜만에 자녀들과 함께 떠난 여행, 그토록 기대했던 시간이었는데, 그곳에서 터져나온 부모님의 한숨과 자녀의 짜증 섞인 말. 이게 무슨 가족 여행이야? 그냥 집에나 있을걸.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의 여행에서 더 가까워졌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서로의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온 적이 있나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여행이 오히려 갈등의 무대가 될까요? 부모님, 거기 내 또 가요.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여기서 사진 한 장만 더 찍고 가자. 엄마, 제발 좀 쉬자. 이렇게 서로 엇갈리기만 하는 대화들. 사실 노후의 자녀들과의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이 여행이라는 공간에서 폭발해버리기도 하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부모님은 추억을 쌓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남기고 싶어 하고, 부모님은 조용한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은 핫플레이스에서 빵 터지는 순간을 원합니다. 그 결과 부모님은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배려가 없을까? 라며 서운해하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는 날 이해하지 못해라며 속상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세대 차이와 소통의 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의 여행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선 어떤 대화와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노후의 자녀들과의 여행이 왜 갈등이 되는지,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여행을 진정한 추억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출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여행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자녀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푸른 바다 앞에서 다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아니면 맛집을 찾아다니며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막상 여행을 떠나면 기대했던 행복한 가족 여행이 아닌 크고 작은 갈등과 실망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노후의 자녀들과 함께 떠난 여행이 왜 때로는 갈등의 장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적 배경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활 패턴의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세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침 산책을 즐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반면 자녀 세대는 여행지에서조차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아침을 시작하고 싶어 하죠. 이처럼 일상적인 생활 리듬이 다르다 보니 일정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자연의 공기를 마시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싶은 반면 자녀들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느라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의 차이는 단순히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전체의 여행 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하루를 길게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은 점심쯤 일어나 오후부터 움직이는 편이죠. 이러한 시간 감각의 차이는 여행 중 서로의 기대와 계획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여기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왔는데 애 늦잠만 자냐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여행인데 왜 굳이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해? 라며 불만을 토로할 수 있죠. 이런 사소한 리듬의 차이는 점점 더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이 나이에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젊은 애들이 더 게으르다고 느끼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강제로 끌고 다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행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상황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시간에 부모님은 현지 식당에서 여유롭게 식사하길 원하지만 자녀들은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빨리 이동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생활 리듬이 다르다 보니 여행지에서의 일상마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부모 세대는 이미 은퇴했거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 세대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결혼 생활 중일 수 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지에서 호텔을 고를 때 부모는 경제적인 숙소를 선호하지만 자녀들은 좀 더 트렌디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숙소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는 내가 은퇴했지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자녀들은 부모님이 여행을 제안하셨으니 당연히 부모님이 비용을 부담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경제적인 숙소를 예약하며 여행은 경치와 음식이 중요하지 숙소는 잠만 자면 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여행도 여행이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숙소에서 지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기대의 불일치는 결국 여행 중 불필요한 서운함과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또한 부모 세대는 경제적인 여행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은 이왕 온 김에 렌터카를 타고 편하게 이동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너무 아끼려고만 해서 여행이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갈등은 여행 내내 묵묵히 쌓여 결국 폭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후에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야 시간을 내서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은 어쩌면 평생 동안 품어온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 세대 간 여행에 대한 관점 차이가 큽니다. 부모 세대는 여행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기지만 자녀 세대는 개인의 휴식과 재미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부모는 느긋하게 풍경을 즐기고 싶어하고 자녀들은 새로운 액티비티나 명소를 빠르게 섭렵하려 합니다. 이 차이는 여행 첫날부터 서로의 속도를 맞추지 못해 불만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중반의 이 씨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 씨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라서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유명 레스토랑이나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에 가고 싶어 했고, 손주는 새로운 체험을 원했습니다. 이 씨는 느긋하게 바닷가를 걸으며 추억을 나누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을 따라다니다 보니 여행 내내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결국 여행 후 이 씨는 함께해서 좋긴 했지만 차라리 집에서 손주들 얼굴 보는 게 더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과 눈치 싸움. 부모들은 자녀와의 여행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가족 여행이라면 호텔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식사도 평소보다 한 끼라도 더 좋은 것을 고르곤 합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부담이 마냥 고맙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여행 경비를 전부 부담하려고 할 때 자녀들은 미안함과 불편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이 된 자녀들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며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오히려 여행 내내 위축되거나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40대 직장인 김 씨는 부모님과의 일본 여행에서 느꼈던 부담감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만 여행 경비는 자신이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 돈 아껴서 내 가족에게 써라라며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했습니다. 김 씨는 부모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여행 중에도 뭔가 사드리고 싶어도 괜히 부모님이 불편해하실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행은 김 씨에게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남았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번지는 감정 싸움.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로 감정 싸움이 커지기 쉽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숙소나 식사 자리에서 작은 불편이 불쾌감으로 확대되는 일이 많습니다. 한 사례로 60대 박 씨는 성인이 된 딸과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박 씨는 평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간단한 산책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딸은 늦잠을 자며 휴식을 원했습니다. 박 씨는 딸이 여행지에서 아침을 허비한다고 생각했고
딸은 박 씨가 지나치게 재촉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둘은 감정이 폭발해 서로 언성을 높였고 여행의 마지막 기억은 다툼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여행을 할 때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지 않으면 좋은 기억은커녕 서로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거리감, 더 멀어질 수도. 여행을 통해 가까워지고자 했던 부모의 바람과 달리 여행 후 더 큰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는 여행 내내 자녀와 공감하려 노력하지만 자녀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친구와 올 걸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는 부모도 차라리 안 갔으면 더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떠난 여행이 오히려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상황이죠. 노후의 부모에게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지만 여행 중에도 각자의 시간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함께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 즐기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근처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자녀는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식의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주면서도 여행의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함께하는 여행의 의미를 재정립하기. 결국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행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속도와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배려하고 자녀들 역시 부모님의 느긋한 여행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좋은 장소를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함께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있을 때와 따로 있을 때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노후 가족 여행의 성공 비결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이유는 사소한 갈등이 큰 감정의 골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 여행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된 감정의 폭발입니다. 평소에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여행이라는 낯선 환경에서는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박 씨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박 씨는 여행 내내 며느리가 아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나를 일부러 무시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여기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고 아들은 엄마가 요즘 예민해졌어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쓸데없는 오해를 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냉랭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오해와 말 한마디가 여행 중에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각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여행 중에는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거나 증폭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예로 50대 중반의 김 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김 씨는 여행 중에 아내와의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 감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식사 중 아내에게 왜 그렇게 계속 잔소리를 해? 라고 말했고 아내는 내가 언제? 라고 대꾸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싸움은 점점 커졌고 옆에 있던 딸과 아들은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여행 내내 아내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딸과 아들은 부모님의 싸움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행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은 가족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넘길 수 있는 작은 오해가 여행 중에는 감정이 격해져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행 전 가족 구성원들 간의 기대치와 일정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나는 이번 여행에서 이곳을 가보고 싶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녀도 저는 이런 장소에 가고 싶고 이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중에도 일정의 여유를 두고 각자만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각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시간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호텔 주변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자녀들은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거나 친구와 통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 시간은 각자에게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여행이 끝난 후에도 남는 감정의 찌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여행에서 발생한 갈등은 여행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여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이 끝나고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 가족 여행은 그 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행이 끝난 후가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여행이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남긴 감정의 잔재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자녀들과 함께한 여행이 즐거운 추억이 아니라 실망과 오해, 서운함으로 남는다면 그 여운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경수 씨는 은퇴 후 첫 가족 여행으로 아들, 며느리, 손주와 함께 3박 4일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여행이었고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여행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손주는 자주 칭얼거렸습니다. 한 씨는 자신이 계획한 일정에 대해 아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쌓였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한 씨는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보며 내가 왜 그토록 돈을 써가며 이 여행을 준비했을까? 라는 허탈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행에서 서운했던 감정을 아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이후 아들의 전화가 올 때마다 무심코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고 두 사람 사이는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여행 중에 발생한 감정적 갈등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감정의 찌꺼기로 남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오해와 미해결된 갈등. 여행 중에 발생한 사소한 다툼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이 두고두고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혜 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남편이 딸과 자꾸만 나를 비교하더라고요. 딸은 영어도 잘하고 음식도 잘 찾아 먹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냐고요. 그 말이 그 순간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 무심결에 내게 한 말이 다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여행 중에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가족 간의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깊이 박히기 마련입니다. 자녀 세대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의 피로. 부모 세대가 여행에서 받은 서운함이 오래가는 것처럼 자녀 세대 역시 여행 중 겪은 스트레스를 여행 이후에도 끌어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대 중반의 이수정 씨는 부모님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온 후 오히려 부모님과의 거리감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여행 동안 부모님이 자꾸 나한테 너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나이가 있는데 이제 그만 놀고 정착해라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저 여행을 즐기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계속 나를 훈계하더라고요.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부모님 전화가 올 때마다 그때의 말들이 떠올라서 받기 싫었어요. 이처럼 부모는 여행을 통해 자녀와 더 가까워지고자 하지만 자녀는 오히려 부모와의 여행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행 후 남는 경제적 부담과 후유증. 여행 중 부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자녀들은 고마움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유를 잘 아는 경우 부모가 무리하게 지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돈을 내가 부담했어야 했나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35세 직장인 김민수 씨는 부모님과의 여행이 끝난 후에도 그 죄책감을 지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모든 비용을 내셨는데 여행 후에 카드 명세서를 보니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돈 걱정 말고 즐겨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부모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이처럼 여행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아낌없이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무리해서 나를 챙겼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에서 배운 교훈을 일상에서 유지하기 어렵다. 가족 여행이 끝난 후
부모와 자녀는 여행에서의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깨달음이 일상으로 돌아오면 쉽게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70대 김영수 씨는 자녀와 함께한 제주도 여행에서 처음으로 손주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행 중에 손주가 내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던지. 그러나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자 손주는 다시 스마트폰에 빠져버렸고 김 씨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여행에서의 특별한 순간이 일상에서는 쉽게 흐려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여행 중에 오랫동안 이어졌다면 그것을 일상에서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여행 중 서운했던 부분이 있다면 여행이 끝난 후에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행 중 찍은 사진을 함께 보며 추억을 되새기기. 사진을 통해 그때의 즐거웠던 순간을 다시 되새기면 여행 중의 갈등이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감정을 편지로 남기기.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느낀 점을 편지로 써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로 표현할 때는 말로는 하지 못했던 진심이 더 잘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여행의 의미를 재정립하기. 이번 여행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서로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그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행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볼 기회라는 점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행을 통해 자녀와 더 많은 추억을 쌓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들은 아직 젊고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도 넓고 화려하기에 그 순간들을 부모님과의 대화가 아닌 인스타그램에 남기는데 더 집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아무리 멋져도 그 사진 속에 담긴 순간이 부모님과의 진짜 추억이 아니라면 그 사진은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 그곳에서 남기는 가장 소중한 기념품은 화려한 사진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지는 대화와 추억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차를 함께 마시며 나누는 대화. 어느새 주름이 늘어난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보는 그 순간. 어릴 적 들었던 부모님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는 그 시간. 이 모든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 여행의 추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 여행에서 부모님과의 대화가 어색하다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어릴 적 우리를 지켜주었던 그 손을 다시 잡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금 맞춰보는 시간이야말로 여행의 진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행이 끝난 후 부모님이 남긴 말 한마디가, 그들의 미소가, 손끝의 온기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린 그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 한마디 건네는 건 어떨까요? 엄마, 이번 주말에 차 한잔하러 갈까요? 아빠, 다음에 여행 한번 같이 갈래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더 환하게 밝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